예, 5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데이터 값의 충돌 탐지와 그 해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값의 충돌이 실제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데이터 통합할 때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데이터가 여러 군데서 수집을 하다 보면 학생 데이터가 여러 군데서 온 것을 최종적으로 모아줘야 되는데, 이 중에는 서로 다른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한 학생에 대해서, 같은 학번의 학생에 대해서 이쪽 데이터 저쪽 데이터 이렇게 합쳐주면 되는데, 문제는 같은 데이터가 있단 말이죠. 나이 같은 데이터가 있는데, 같은 학번의 학생에 대해서 어떤 데에서는 22세, 어떤 데에서는 22.3세, 뭐 몇 달 지났느냐, 뭐 달까지 계산한 거죠. 그래서 몇 살, 몇 개월, 뭐 이런 식으로 22.3, 어떤 데에서는 20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 나이를 하나로 표현해 줘야 될 텐데 데이터가 서로 다르게 온단 말이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뭐 틀린 값이 올 수도 있겠죠. 52세. 그러면 과연 어느 것을 취해줘야 될 것이냐. 이 틀린 것은 이제 또 틀렸다 치지만, 같은데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곳에서는 나이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22세,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다르다든가, 혹은 나타낸 정도가 다르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걸 과연 이제 어떻게 하나로 통합해 줄 것이냐.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가 서로 다른 값을 가질 때,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이나 서로 다른 단위나 서로 다른 상세한 정도나 서로 다른 기준이나 이런 등등에 의해서 서로 다른 데이터가 왔을 때 요것을 탐지해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런 데이터들이 전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이제 시간을 많이 들이는 자비리 많은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데이터 값의 충돌 및 충돌 탐지 및 해결. 이 데이터들이 서로 다른 소스에서, 서로 다른 곳에서 데이터들이 오고, 그 서로 다른 곳에서 온 데이터를 통합하려고 하면 똑같은 개체, 아까 학생의 경우에 동일한 학생에 대해서 동일한 속성, 나이라고 하는 동일한 속성에 대해서 서로 값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속성 값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이유에는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자로 표현하고, 어떤 경우에는 숫자로 표현하고, 어떤 경우에는 실수로 표현하고, 표현 방법의 차이에서 똑같은 값이라 하더라도 다른 형태를 가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척도, 단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킬로그램 단위로 무게를 나타내고, 어떤 경우에는 파운드 단위로 나타내고, 어떤 경우에는 그램 단위로 나타내고, 이러면은 똑같은 데이터지만 그 들어있는 숫자는 상당히 다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코딩 하는 부호할 때
성별 같은 경우에 남녀 한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영어로 MF 혹은 메일 피메일 혹은 0, 1 이런 식으로 부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다양한 이유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 동일한 값이라 하더라도 다른 값으로, 다른 형태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거리를 나타내는 속성이 하나 있다. 어떤 소스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그것을 미터 단위로 데이터를 표현을 했고, 또 다른 소스의 또 다른 데이터에서는,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마일 단위로 표현했다. 그럼 이 두 숫자가 서로 다른 숫자란 말이죠. 하나로 통합해 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어쨌거나 이렇게 단위가 다르게 되면 같은 데이터라 하더라도 다른 모양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의 성적이라고 쳤을 때 어떤 경우에는 과목별로 따로따로 점수가 저장되어 있기도 하고 같은 과목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리포트 따로따로 이렇게 점수를 저장했을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곳에서는 동일한 학생의 동일한 과목의 성적인데 총점과 평균만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얘는 상세하게 나눠서 저장되어 있고 얘는 전체적인 것만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하나로 맞춰줘야 되겠죠. 예,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같은 데이터가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객체의 동일한 값이 서로 데이터 소스에 따라서 데이터 출처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을 경우 이것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잘 통합을 해야 되겠죠. 네, 이 데이터들을 서로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통합된 한 가지 기준으로 데이터를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속성들을 서로 다른 곳의 속성들을 통합을 시킬 때 데이터의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 데이터의 타입이나 데이터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잘 일치시켜서 일치된 구조에 일치된 값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또 각 원천 시스템, 그 데이터의 그 소스의 어떤 기능적인 종속성이나 제약 조건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을 목표하는 통합 시스템의 목표에 맞게 일치시켜야 됩니다. 이게 각각 소스들마다 제약 조건이나 이런 종속성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로 목표 시스템에 통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상품에 대해서 할인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 총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 할인한다 이렇게 하는 할인 시스템이 있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제 할인 정책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시스템에서는 각 개별 항목마다 할인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할인율이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서로 들어온 데이터 시스템마다 다르면 이것을 하나로 맞춰줘야 되겠죠. 예, 그것을 이제 목표하는 시스템의 목표에 맞게 통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의미적 이질성. 같은 20, 같은 값이라 하더라도 예, 숫자가 같다 하더라도 의미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르게 표시됐다 하더라도 의미적으로 같을 수가 있습니다. 킬로그램 단위로 표현된 것, 파운드 단위로 표현된 것, 미터 단위로 표현된 것, 마일 단위로 표현된 것. 다른 값이나 의미적으로는 같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의미적 이질성, 그 다음에 서로 그 데이터의 구조가 서로 다른 경우, 이런 것들이 데이터 통합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들을 잘 생각해서 하나로 적절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이 통합 데이터에 중복이 없고 서로 다르게 데이터가 같은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데이터 불일치가 안 일어나도록 여러 곳에서 오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단위를 맞춰주는 거다든가 타입을 맞춰주는 거다든가 이런 등등이 데이터 전처리에서 굉장히 많은 그 시간과 노력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서울 신용보정기금이라고 하는 곳에 빅데이터 담당하시는 분을 이제 만나서 이제 면담을 했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에, 빅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전처리, 정제하고 가공하고 통합이나 이런 것들 혹은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공하고 이 가공이 맞춰지면 그 다음에 분석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분석 어떤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분석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데이터가 잘 준비되지 않으면 분석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를 준비하고 통합하고 정제하는 이 과정이 전체의 적어도 70%에서 80%의 노력이 든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경험과 많은 직관과 많은 이제 그 수고, 노력, 쉽게 얘기하면 노가다가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잘 거쳐야 분석을 잘 할 수 있고 분석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유용하게 빅데이터 분석에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런 그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전처리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많은 부분이 데이터의 중복이나 데이터의 불일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5장에 있는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